예, 녹화 누르셨죠? 자, 5초 주고 가겠습니다. 5, 4, 3.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TV 강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실 때 주로 무엇부터 보시나요? 어떤 선이나 색상, 기법 같은 것을 유심히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나 해석을 염두에 두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는지요? 여기 미술 작품을 일상과 동떨어진 분리되는 문화 영역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려가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작품을 만들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김유정 작가님을 모셔봤는데요. 오늘 그녀의 작가의 세계와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서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유정 작가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당장 앞두고 계신 전시회나 또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정보 주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오픈한 서울미술관에서 비밀의 화원이라는 전시 기획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번 달 말부터 강남 쪽에 소피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있습니다. 네. 또 11월, 12월 다 스케줄이 네. 이렇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와중에도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열린 작가님의 개인전의 프로그램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조각난 숲.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숲이 조각나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조각난 숲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숲 풍경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뭔가 손을 대서 만들어진 숲의 개념도 있고요. 그 카브드 그루브에서 나오는 그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기법적인 거에서 카빙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크래치하는 방법적인 게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개념과 기법과 의미가 같이 맞닿아 있어서 조각난 숲이란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본래 서양화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스크래치를 내는 기법으로 작품 세계를 이어나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서양화 전공을 했지만 그때도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는 작업 중에 그때도 지금과 같이 뭔가 표면에 원래 발라진 위에 화면에 다른 것들이 덧대어지면서 긁어내는 조각적인 그런 것들을 음각적으로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이어온 건 아니고요. 그림도 그리고 좀 다양하게 하다가 벽화에 약간 시간과 흔적 이런 것들이 오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다가 아니면 그런 어떤 앤틱한 느낌을 보고 스스로 되게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곤 했는데요. 벽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대형 프레스코 벽화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서 직접 벽에서 느껴지는 어떤 벽에게 압도당하거나 흡수당하는 그런 느낌? 원래 그 프레스코 기법이라는 게 회벽이 마르기 전에 채색을 해서 칼슘막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프로젝트 때 음각 기법이나 양각 기법으로 각으로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이래서 2003년부터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프레스코에 대한 그 기법적인 연구도 그렇고 그 어떤 작가가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을 하는 그 행위 과정, 제 작업은 과정으로서의 회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적인 면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서 그 과정들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스크래치, 긁어내다, 네. 파내서 흔적을 남기다 이런 네. 건데 경험과 어떤 일상의 어떤 사유를 통해서 그 긁어내다를 구현해내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으실 것 같아요. 긁어내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긁어낸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각인한다는 의미도 있고 새긴다는 의미도 네. 있고 뭔가 상처를 내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그 소재에서도 이용하듯이 숲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의 차이는 자연은 그대로지만 문화는 손을 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그 형상에서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풍경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서 뭔가 재단한 어떤 숲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 김영미로공원에 갔더니 식물미로도 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식물에게 상처를 내서 그렇죠. 만든 공원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어떤 미로를 바라보면 일반적인 선에서 생각하지만 작가가 가진 어떤 같은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에 그 예술가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어떤 시선들이 일상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에서 대상에 대한 것들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고 네. 사소한 거라도 다르게 보는 것들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거나 이제 미술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았었던 점은 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들을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지금의 어떤 작업들로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소소한 소재의 모티브를 딱 착안하셔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적 사유를 도포하셔서 저희들이 딱 볼 수 있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재차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자연이에요. 네. 식물, 자연, 숲, 나무. 특별한 그 메타포, 은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가 식물 그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의 온기라던가 이런 작품 주제로 했었던 작업들에 식물원이나 일단 갇혀 있는 그 환경 속에 케어를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식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식물을 표현하면서 과연 살아있는 것을 길들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식물원 안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그 조건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온기고 공기고 뭐 물이고 이렇게 그런 환경이라면 인간 관계를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 이 관계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 그것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에 대한 것으로 이제 작업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거나 이럴 때 무엇인가 되게 휴식이나 쉼의 어떤 대상이 됐던 공간이 식물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가고 싶었었던 공간을 갔는데 갈 때마다 그 같은 환경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자라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네. 또 뭐 새로 이렇게 생성과 소멸이 계속 네. 일어나는 장소가 식물원이 아닌가 싶어서 네. 삶의 모든 것들을 함축시켜 놓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의미 있네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이 또 여신 개인전의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Survival Needs였어요. 지금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 한 단어에 다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이것도 한 식물의 종류인데 제가 조예가 깊지 않아서 무슨 종류인지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처음에는 이 식물의 제가 식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식물 관련된 곳을 찾거나 네. 다니면서 되게 수집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미지를 보러 다니는 과정에 틸란드시아라는 식물이 제 시선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틸란드시아는 원래 그 먼지 제거 식물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을 먹고 자라는 건데 이렇게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딱 색깔이 분명하게 있지 않고 마치 수염 같은
모습이라 수염식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생각하시는 이 식물이- 게 남다르시네요. 이 식물이 너무 유니크한 느낌이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입주했었던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이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직접요. 예. 왜냐하면 이게 되게 뭔가 불현듯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 식물에게 눈길이 간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다. 예, 살아있어서 이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식물의 유니크함에 저는 이제 매료됐지만 네. 일반 사람들은 식물을 키우다 식물이 죽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주인공으로 한번 화면에 딱 들어갔을 때 네. 한번 설치를 해보자 싶어서 다수의 틸란드시아를 설치 작업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각난 숲 쪽에 네. 전시장 안에 있는 산의 모티브를 띠는 형상을 이루는 그 작품이 전시장을 들어오면서 딱 보이거든요. 보이게. 결국 관상용 식물이라서 그 지금은 인테리어적인 어떤 관상용 식물이지만 그렇죠. 그것이 원래 식물이 지향했었던 곳은 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아. 생각에 형태를 산을 이루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 중에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을 모티브로 작업하다가 또 스투키를 이용해서 한 작업이 있을 거예요. 짜잔.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게 미술도 아니고 회화 작품도 아니고. 예, 이건 어. 설치 작업이라고 하고 네. 그 집이라는 형상이 조각 작품인데요. 지금 집의 형상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한 3m 정도 되는 거라. 6명 정도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집을 들어야 옮길 수 네. 있는 그 무게인데 그 무게에 더하는 것은 이제 나무로 만든 다음에 위에 회벽을 다 발라서 회칠을 해서 다 발라가지고 조형적으로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 안에 스투키라는 식물을 이렇게 가둬놨어요. 이것도 보통 저희 꽃집에 가면 파는 공기 정화 예, 공기정화 식물이에요. 그냥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하나 두 개씩 놨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식물인데 제가 그 스투키 식물이 뾰족하게 좀 뱀 시선이- 모양도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뱃살무늬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시선으로 봤을 때 위에 프레임이 네. 딱 빛이 들어오는 프레임이 뭔가 뾰족해서 인간을 향한 식물이 폭력을 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것은 그 히치콕 감독의 새를 보면 그 새라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나오잖아요. 예. 새 한 마리가 아니라 인간을 다수가 공격하는 그런 폭력성, 그런 것들, 공격성 이런 것들에서 뭔가 그로테스크함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에 예. 대한 표현이고 또 폭력을 가하는 인간에 대한 예. 식물의 예. 역설적 복수 이런 예, 것들이 예, 의미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되는 조기 발육되는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복수심 이런 관점으로 설치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정말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예술가의 철학적 관점으로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희가 아까 전부터 계속 스크래치, 프레스코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러시죠?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작가님이 설명하시는 그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다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까만 바탕에 하얀 흔적들이 막 남아 있는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온기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온기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온기가 제가 언뜻 보기에 식물원 같아요. 말씀하신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기법적인 걸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원래 프레스코는 회벽이 마르기 전에 채색을 하는 거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채색을 하지 않고 저는 그 마지막 그 벽이 발라진 부분이 화지예요. 네. 그 화지가 마르기 전에 긁어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긁어내는 방식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어떤 생명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어떤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어둡게 발라진 곳에서 빛까지 오는 그 톤을 조절해서 완성을 하고 있어요. 다 완성된 이미지는 결국 약간 좀 치유정원의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그 작품에 보면 그 온기와 같은 시기에 작업을 한 건데요. 공생이라는 공생. 작업이 있어요. 네, 옆에 바로 있어요. 수생식물과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도 역시 관계에서 비롯된 작업이에요. 네. 서로 같이 공존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 맞닿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그런 네. 끊임없는 관계. 그래서 공생이란 작업으로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와, 네. 언뜻 보면은 그저 흑백의 작품으로 넘길 수 있고 소재도 일상적인 소재들이라 넘길 수 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한 3분, 5분 물끄러미 그냥 그림만 보고 싶어지네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표지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식물들이 되게 또렷하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보았더니 이런 가벽에 네. 안에 식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숲브릿이에요.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좀 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품 제목이 거기 그 작업은요. 제가 기존에는 프레스코 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 1, 2층 B동에 전관에 작업을 하게 됐는데 공간이 다 이렇게 코너 부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작가들은 작업을 하면서 또 공간에 대한 것들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설치를 딱 공간 설치를 구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전에 하고 싶었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회화 작업만이 아니라 어떤 기법적이고 방법적으로 좀 그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제가 프레스코로 표현하기에 그 어떤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다 담을 수 예, 없는. 다른 어떤 생각들은 그거에 맞는 매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시를 보고 구석진 공간으로 가면 이렇게 라이트 박스가 보여서 네. 거기에 방석도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힐링할 수 있는 심리적이고 사색의 공간.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지친 네. 그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네. 거기는 또 이중적 의미로 무엇인가 지금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정말요? 벤자민, 예, 그렇죠. 인조식물인데 네. 열이 나오니까요. 열이 나오니까 예. 이게 버틸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거기 앉으면 사람들이 한편의 동양화 같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실보다 사실이 아닌 어떤 왜곡된 어떤 거짓 이런 것들에 묵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실처럼 보이는 그런 연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표현하신 그런 거구나. 것들, 예,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표현하고자 하시는 사상이 철학이 저희는 너무 흔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소재와 질감과 물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투영하시며 의미를 확대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짜잔! 네. 이것도 설치 미술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설치 결과물은 작업이요. 사진 작업인데요. 이게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지금 저희 누구나 정원 있는 집을 꿈꾸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정원이나 숲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연상할 텐데 네. 그 도시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요즘 반려식물, 반려동물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화초를 키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든 작든 아니면 많든 적든 집에 화분 하나씩은 거의 키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키우는 화분에 대한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일방적으로 수동적인 화분에게 일방적으로 돌봄을 가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손은 보지 않고 이미지만 보고 드로잉을 하고 그게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그렇죠. 거거든요. 인간의 일반적인. 네, 그래서 네. 그 드로잉을 겹쳐서 드로잉을 일단 와이어로 작업을 했어요. 철사로 와이어로 작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식물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인데 네.
유연하지만 질긴 존재로 이것도 철물점 가면 그냥 구입할 네. 수 있는 그냥 일반 네, 철사인 철사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어로 작업을 하고 네. 그 식물이 죽는 것에 대한 대단한 애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죽은 식물을 대체하는 또 다른 식물.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사랑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듯이 그 얼터너티브 플랜츠 개념으로 네, 대체되는 대체되는, 어떤 대상에 네. 대한 것들을 작업으로 하고 거기에는 왜 이렇게 추상적인 이미지만 남냐면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만 걸러낸다라는 개념으로 그것들에 대한 시간의 기록, 추억의 기록, 기억의 기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면에 담는다는 개념으로 이를테면 식물의 증명사진 같은 시간의 기록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 네. 그 도록에 보면 그 축적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축적. 네. 그 작업은 제가 아무래도 그 노동 집약적이고 그 과정이 중요한 회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아크릴 박스에 제가 긁어낸 어떤 시간과 과정들이 파편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따로 재료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예. 기록의 흔적들을 다시 모으신 거네요. 예, 작업하다가 나온 네. 파편들을 아크릴 박스에 차곡차곡 모아서 지층을 이뤄서 축적이란 작업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축적의 의미는 뭘까요? 시간의 축적, 뭐 저의 작업과 마주했던 시간 어떤 모든 것들의 흔적이고 그것들이 지층이 되는 거라서 저한테는 제가 작업하는 시간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쩌면 버릴 수도 있는 재료였을 텐데 이것을 또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셨네요. 좀 개념적인 작업으로. 네. 아, 이거 뭐 보는 건 쉬운데 막상 이거 하나하나 정성 들여 작업하시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프레스코 작업을 그래도 10년 좀 넘게 했는데요. 네. 작품이 상당히 그 노동 시간적인 그럴 것 제약도 같아요. 많이 받고 네. 그런 작업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작업을 끌어가지만 때로는 이 화면에 내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네. 작업을 하면서 그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아까 철학적 태도 이런 네. 삶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방식들이 점점 이렇게 제 스타일로 만들어져 가는 것도 같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고하는 방식이 어떤 다양한 현대미술 속에 그 중에 하나의 사유 방식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본인 안에서 나온 작업들이 조금 더 진정성이 진정성이라고 있죠. 말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자기가 진실되게 진솔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저도 동의하는 예. 바예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증언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작가님의 경험을 통해서 반추된 작품들이 더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터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설명을 듣고 보니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막 다 감상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작품을 감상할 때 좀 요것만은 꼭 유념해서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부라기보다는 네. 제가 작업을 혼자서 되게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 그림 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싶어서 했었던 것들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강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소통을 하셨죠. 유일하게 네. 작가와 그런 어떤 소통의 방법적인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얻고 배웠어요. 네. 그런 그 레지던시에 있는 작가들은 사실 총알바지 입장이에요. 되게 현장성을 갖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본인의 작업에 되게 집중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업에 대해서 어떤 유행이나 어떤 흐름을 막
따라가는 것보다 정말 그 진실되게 자기 작업에 몰입하는 젊은 많은 작가들, 네. 그런 작가들의 전시나 작품에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모른다고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요즘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네. 법,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그들이 정말 많은 지원들이 있지만 좀 더 그 과거처럼 막 어려워야 좋은 작업을 하고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조금 더 뭔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로 관심과 격려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그 두드림이 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시거나 이렇게 끊임없는 작품을 전시회를 개인전을 여시는 가운데 소통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까지 하시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려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 쉽게 다가와서 다음의 작품을 또 마주하게 되면 더 친근하게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있는데 앞으로의 작품 세계와 또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건축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그 작가로 남고 싶나? 네.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고 싶나?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좀 받았을 때 네. 제가 기존에 했었던 작업들도 이제 제가 확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작가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작가, 이런 작가로 남고 싶고, 그리고 제가 조만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시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후원하는 그 전시 작가 미술 장터를 기획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블루미 아트페어라는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그 바람이 짓는 집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거기 그 바람이 짓는 집은 그 노마딕 개념으로 레지던시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지던시 작가들이 조금 더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서 그런 어떤 바람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정주하지 못한 예술가에게 어떤 희망적인 네.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을 대중에게 좀 알리고, 그리고 예술가 개인으로서는 다음 작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 전시에도 페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꼭 한번 가서 직접 보고 네. 싶네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품을 통해 삶과 생각을 환기시키는 마음 따뜻한 김유정 작가님을 만나봤습니다. 이기적 인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요, 나약한 인간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역설적 희망을 발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들과 계속 끊임없는 깊은 사유를 통해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공감할 수 있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널리 알려주시고 또 후학들도 양성해 주시고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정 작가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세상, 그 희망이 있는 세상, 저도 함께 응원하며 오늘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블레스 TV 강은혜였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제일 첫 번째 책 하나만 읽어줄까요? 제일 첫 번째 요거. 그렇죠. 네. 두 개하고 조금 옆으로 이렇게 할까요? 네. 하나 네? 또 뭐 하나 요건가요? 두 번째하고 5초만 따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첫 번째 펼친 거. 첫 번째 펼쳤던 게
산이었나? 온기였나? 산 작품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이거였어요. 네, 그 펼쳐진 작품은 이거였어요. 처음 펼쳐진 작품이 이거였어요. 5초만까지 간다. 5, 4, 3, 2, 1,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V4